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한국 정치의 거물 YS의 둘째 아들. 그는 당시 소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구속 또 구속. 아버지의 땅 거제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소통령의 금배지 도전기. 오늘 피플앤토크 김현철 씨입니다. 오늘 피플앤토크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나 해서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난주 목요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생일 3월 8일이 제 생일입니다. 양력 예. 3월 8일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지났는데요. 좀 지났네요. 예. 그 축하 못 드릴 일이 또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탈당을 하셨죠? 6일 날 예, 탈당을 한 탈당을 걸로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공천을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차례 제가 그 이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뭐 그 탈락은 그거는 뭐 공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제가 갔었으면은 뭐 상당히 아마 지금은 당선권에 들어갔을 정도로 예. 지역의 여론도 좋았기 때문에 좀 잘 됐을 겁니다. 근데 너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과거 뭐 도덕성 문제, 전력 문제라고 해서 저를 탈락을 시켰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 이제 뭐 친박 인사들, 핵심 인사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는 뭐 이성원 의원이라든가 저 주은행 예. 때문에 그다음에 윤진식 의원이라든가 또 그 외에 과거에 수해 그 지역에서 그걸 훔쳤다고 해가지고 또 제명된 예. 홍은정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전혀 그런 도덕성에는 어찌 보면 가장 비난받아야 될 그런 인사들인데 이런 인사들은 그대로 공천을 했죠. 예. 공천이 공정하지 않았다. 예,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저는 뭐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러면 지금 이루어졌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김현철 소장이 내가 경쟁력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천을 못 받은 이유가 경쟁력이 없다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끌고 가려는 색깔과 좀 맞지 않다. 색깔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당파성이랄까요? 이런 네. 부분과 맞지 않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쇄신이다 이렇게 해서 저를 거기 대상으로 이제 만드는 셈인데 저는 처음서부터 만약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으면 저를 그러니까 공천 심사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천 신청을 하지도 말았어야죠. 예. 하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공천 신청을 하고 또 경선에 이미 거의 전초도 단계인 여론조사를 계속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거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사로 제가 또 돼 있었기 때문에 저를 탈락시킨 것은 그거는 뭐 사전에 각본된 그 시나리오 기획 그 사천이었다라고 저는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전에 기획됐다. 그러면은 원래는 공천을 뭐 따로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셨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맨 거죠. 처음에 이제 새누리당에 이렇게 할 때. 예, 새누리당에 신청을 한 거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지만 예.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 거제 지역은 그 후보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많았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제가 뭐 승리를 하면은 상당히 그 자체로서 명분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경쟁력도 본선에서 상당히 좀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선 직전에 예. 저를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거는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도동계 결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도동계라고 하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들, 네, 중심들. 네. 당연히 아들이니까 최측근이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 김무성 의원과 김동영 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그 대표가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다 했는데 네, 네. 오늘 김무성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조금 의외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김무성 의원께서는 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워낙 좀 언론에 며칠 동안 계속 공천을 늦춰가지고 새누리당이 공심위에서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전혀 예상 밖에 결국 뭐 당에 남겠다. 예. 예, 또
백의종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뭐 말씀으로는 젊었을 때 생각이 당을 막 옮겨 다니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지역구에는 결국 탈락을 하신 거죠. 예. 저분은 이제 탈락을 하신 건데 다른 그 친이 쪽에서 공천 학살 당하신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승복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탈당을 하거나 하고 있죠. 지금 그러고 뭐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지금 김무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하겠다. 이건 좀 뭔가 좀 어색하게 탈락하고 배구종군하게 되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글쎄요, 그건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원외 인사로 되는 거죠. 뭐 지구당 위원장을 맡든지. 그렇겠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뭐 어차피 이번에는 총선 이후에 바로 20년 만에 그 처음이 또 다시 있는 또 대선이 대선이 있으니까. 바로 한 해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연관된 뭐 어떤 역할을 하지 무슨, 않을까?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접촉은 하셨나요? 누구죠? 우리 김무성 김무성 의원. 의원님. 예. 그동안 뭐 우리 김무성 의원님은 과거에 아버님을 모시고 예. 오랫동안 야당 생활도 해오시고 또 그 문민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도 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도 했었고 예. 또 내무차관도 역임했었고 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동 가신으로서 뭐 그렇게 계셨죠. 그러니까 뭐 많은 대화를 그동안 꾸준히 나누고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요. 예, 뭐 직접 뵙지는 못하고 서로 바쁘니까 예. 지역구에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위해서 좀 뛰어야 되니까 바빠서 자주 뵙지는 못했죠. 거의 전화로. 예, 유선상으로만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했습니다만. 유선상으로는 김무성 의원이 네. 이런 식이면 나 나가겠다. 이거 참 쪽팔리기도 하고 못 저하고도 있겠다. 그런 지금까지는 얘기 하셨나요? 지금까지는 거의 뭐 본인도 탈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건 당연히 탈당 기자회견을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앞서서도 이 출연자 대기실에서 잠깐 그 뉴스를 보고도 조금 실망하셨던 네.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김동용 민화협 대표도 접촉을 하시나요? 지금 사실 뭐 자주 구선거동계에 연락하십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어떤 얘기 하십니까? 그분하고도 뭐 만나서 말씀 나눌 기회도 있고 제가 요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거제에서 지금 그 예. 출마를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자주 올라올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올라오게 되면은 뵙게 됩니다. 뵙게 되고 또 시국에 대한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지금 정치권에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을 또 구축하는 그런 작업도 지금 우리 김도영 저 고문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들어보면 말씀은 나누고 접촉은 한다. 하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지역구 이제 출마하신 네, 지역구를 관리를 좀 더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구상도동계가 모인다면 사실 결집을 한다면 그 안에는 YS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텐데 그러면 일정 부분 또 역할을 하실 법한데 저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저 자신이 어차피 지역구인 거제에서 지금 활동을 하니까 뛰고 있으니까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또 남은 시간이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죠. 예. 근데 이제 중앙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은 그 말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보수의 분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보수의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수의 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한나라당 이제 후신 아닙니까? 예. 한나라당서부터 정강 정책 강령에서 쭉 유지해왔던 보수를 사실 거의 뭐 뺀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과거형으로 만들었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경제 민주화라는 좌파 용어를 사용했다든가, 뭐 이런 것을 유시해가지고 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 정권인 뭐 DJ 뭐 노무현 정권의 6.15
선언이라든가 14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승하는 것 같은 발언들도 하고요. 지금 한미 FTA 그 수호하겠다는 거 외에는 저는 그 새누리당의 정책에 있어서는 야당과의 정책성의 차별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 아버님께서 주축이 되셨죠. 그 옛날에 신한국당, 민자당부터 됐죠. 그 3당 합당. 네, 3당 당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렇게 쭉 연결이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양당 구도라고 하면은 보수 쪽을 맡아왔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래서 분화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탈락자들을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탈락한 게 아닙니다. 예. 아시다시피 결국 그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 세력들이 득세를 하기 위한 반대파를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분들이 결국 묘하게도 보면은 이제 TK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들, 그 새누리 당에 그는 박근혜 위원장을 위시해서 결과적으로 과거에 30 내지 구민정계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또 묘하게도 탈락한 분들은 친이계라고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대다수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그 색채를 좀 띠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옛날에 이제 YS계 때는 구민주계 정말 네. 그 색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나가시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통 보수 나온 분들이 오히려 정통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새누리당은 저는 사이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자, 좀 다른 질문 하나 규정하고 여쭤볼게요. 그 동교동계의 한광옥 전 의원이 정통민주당을 오늘 창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창당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김동룡 민화협 대표랑은 예전에 잘 알고 아무래도 사이기 때문에. 상도동 동교동계로 대변하는 양두산 산맥이었었는데 그랬습니다만 항상 과거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항상 그 경쟁 관계도 하지만 또 항상 또 돕는 그런 저 민주화 동지들 아닙니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친이를 학살한 것처럼 또 그 친노 세력에 의해서 지금 그분들 역시도 지금 학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 중심으로 지금 이번에 정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저 새누리당을 나온 분들을 범보수 진영에 진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좀 만들어서 제3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기왕이면은 바로 지금 호남에서 이렇게 탈락한 분들 한강옥 고문님을 위시해서 지금 현재 세력화된 그 세력과도 연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연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룡 대표가 접촉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우선 나오시죠. 무소속 연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17대부터 우선 총선에는 계속 나왔습니다. 18대 때는 당규가 바뀌어가지고 결정 마지막에 못 나오긴 했는데 정치를 하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님이 하신 거 보니까 부러웠나요? 아니면은 아버님이 힘들게 하셨지만 나도 그 길을 가겠답니까? 정치는 어차피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한 정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사실 저는 이제 거제를 선택을 해서 나가게 된 것도 아버님 영향이 절대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거제는 아시다시피 양대조선이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야성도 많이 강하고요.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7대3 정도로 외지인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물론 정치인들의 기본 책무는 입법 활동도 해야 되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 심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정말 좀 좋은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킹 요즘 말하면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참 좋은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그렇게 하면 했어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정치라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구만 따진다면 우리 지역구가 정말 잘 되게 내가 정말 아픈 데를 긁겠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하기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플러스 원을 더하면 예산 아까 심사나 예산 활동을 한다고 했던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많이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좀 있으신데 건강은 요즘 어떠십니까? 건강은 지금 올해 이제 84 되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여전히 뭐 건강은 워낙 과거에도 건강 유지를 잘 해오셨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건강이 참 좋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바쁘셔서 바로 비행기 타고 또 거제 예, 오늘 또 바로 좀 예. 이제 거제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좋은 활동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